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오늘은 독서일기 2차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어제 이어서 좀 책을 읽었는데 어제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읽었습니다. 한 5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어제는 막 영상을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좀 더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막 주저리 말이 너무 길었는데 훨씬 컴팩트하게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5장 최고의 선물 1995년에서 2010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시기는 브리지워터가 가장 성장했던 시기라고 해요. 레이 달리오는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할 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브리지워터의 회사에서 창의력이 필요한 자리에는 창의력이 있는 인재를, 그리고 작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이제 세부적인 것에 중요한 업무를 맡겼는데, 여기서는 야구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야구 카드라고 하면 게임에서 이제 선수들 능력치가 뭐 다 적히잖아요. 이 사람은 1할 6푼을 치고 3할 7푼을 치고, 근데 이렇게 1할 6푼밖에 못 치는 타자들한테 3번 타자, 4번 타자 이렇게 출루율이 낮은 사람한테는 그런 역할을 안 맡기잖아요. 1, 2번 사람들은 출루율이 높다거나 발이 빠르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맡기고, 3, 4번 타자들한테는 안타나 홈런을 많이 치는 이런 장타력을 가진 선수들을 하듯이, 회사에서도 창의력이 필요한 위치에는 창의력이 필요한 인재를, 그리고 세부적인 것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브리지워터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지금 여기서는 좀 경영의 원칙에 대해서 레이 달리오는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회사 경영에만의 통찰력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군데 쓰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회사 경영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 브리지워터가 이때 경제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잘 극복하면서 회사가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때 주 80시간을 일했대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맡았던 일은 투자 관리와 회사 경영,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80시간을 일하지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았다고 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주 52시간도 힘든데, 고용자 입장에서는 남의 일을 하니까 힘든데 역시 자기 일을 하니까 80시간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근데 아무튼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 못했고,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개를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려면은 그 2배, 165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 일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165시간 나누기 5일만 해볼게요. 5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7일. 이거 도저히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는데, 24시간? 23시간? 하루 종일 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완전 그래서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권한을 최대한 위임을 해야 되는데, 이 위임을 하려면은 그만한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를 키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 초격차라는 책에서 권은 회장도 결국 리더가 되는 길은 모든 것을 자기가 그 실무를 떠안고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이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알아서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무를 맡기고 위임할 사람을 레이 달리오는 찾지 못했고, 브리지워터라는 회사는 성공했지만 자신은 이 리더로서 최고의 성공이 아닌 두 번째 수준의 성공, 자기 자신의 일을 잘하는 수준, 내 일만 잘하는 거지, 더 뛰어난 리더라면은 그 후진 양성하고 그 다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제 근데 이게 이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것을 보면서 레이가 좀 겸손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로서 최고의 성공은 자신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자기가 있으면은 다 굴러가겠지만 이렇게 165시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80시간, 50시간만 일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계속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 이게 이제 기업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 결국에는 혁신하는 기업은
회사가 직원들을 모니터링 하지 않아도, 감시하지 않아도 이제 아웃풋, 결과가 나오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나는 회사가 저는 이제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 때 제일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회사가 되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회사가 이런 재택근무가 정말 더 보편화될 텐데, 이런 것을 직원들을 회사에 이제 가둬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회사에 모아두고 모니터링, 감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직원들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그런 회사 프로세스를 좀 더 빨리 구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경험치를 많이 얻었다는 점에서 NC가 앞으로의 이제 그런 변화의 대응력에 있어서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NC소프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요즘 계속, 오늘 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7%인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저도 일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면에서 저는 기업 문화 자체가 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지 않아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 NC를 조금 계속해서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2008년 경제와 금융위기, 이제 레이가 어떻게 2008년 경제위기를, 금융위기를 예상을 했냐. 레이 달리오가 이때 정말 유명해졌거든요. 이걸 예측을 하면서 2007년에 1년 전에 채무 상환 비율이 예상 현금 흐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대요. 이게 뭔지는 저도 정확히 이해는 못했고, 그래서 불황 측정 지수라는 것을 이제 레이는 브리지워터에서는 만들었는데, 채무의 거품이 터질 것이라는 신호를, 이제 시그널을 미리 받은 거죠. 당시 금리가 제로 수준이어서 중앙은행들이 과거의 경기 침체처럼, 경기 침체가 오면은 통화 정책을 이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금리도 인하시키고,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 경기 불황을 극복했는데, 이미 금리가 제로니까 더 이상 뭔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리는 거죠. 더 이상 내 카드가 없으니까 경기 불황이 찾아온 건데,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와 브리지워터에서는 이거 경기 불황 오겠다, 강력한 믿음을 좀 미리 가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1979년에서 82년에 레이가 이때도 경기 불황 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그걸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와 그때와 이때는 달랐던 게 뭐냐면은, 그때는 금리가 제로가 아니어가지고 그런 게 통했는데, 지금 2008년에는 제로 금리여서 이게 안 통했던 거거든요. 경기의 움직임은 분명히 불황을 예고했지만 자신이 옳다는 확신은 더 약해짐. 왜냐? 그때 너무 뼈아픈 경험을 해가지고 브리지워터에 회사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레이가 계속 맨날 강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뼈아픈 실패 경험 때문에 정말 완전히 풀베팅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뼈아픈 실패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제 원칙을 수정했고, 내가 혹시나 옳더라도 좀 그러게 될 리스크 관리를 해서 이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레이는 한층 더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2008년 이제 정부에서도, 백악관에서도 경기가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백악관하고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이제 브리지워터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를 보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그런데 브리지워터도 그냥 이거 뭐 어디 자기들이 직접 어디서 구한 게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종합하고 다른 뷰포인트에서 분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이미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보 시대에서 자료를 정말 해석하는 게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당시에는 정보화 시대였으니까
그 많은 정보 중에서도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시 재가공하고, 이게 아직도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했던 좀 단어는 좀 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걸 볼 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일부러 그런 면은 좀 더 고집하는 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저희 그런 지금까지 그런 훈련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안 좋게 작용한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디퍼런스를 만들고 저의 이제 특별한 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그게 또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어스턴스라는 은행이 파산을 하고 6개월 후에 리만 브라더스라는 엄청 큰 회사가 있었는데 이 은행까지 파산을 한 거예요. 사실 이때 저는 이제 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어떤 경제 금융 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엄청 심각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 벤 버냉키가 되게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아무튼 극복을 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 어떤 의미냐면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낮추고 동시에 채무를 감소시키는 방식. 이거는 저도 영상을 한번 보긴 봤었는데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보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불황을 확실하고 더 강하게 베팅했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이제 브리지워터는 이거 경제 위기 온다 거의 엄청난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실패 때문에 풀베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모험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이거는 지속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공하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함. 저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정말 풀베팅하고 있는 종목에 있더라도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주가가 아니라 지수 자체가 어떻게 흔들릴지 모른다. 갑자기 북한이 핵을 쏠 수 있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엄청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변수가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저는 2020년 3월에 한참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 60%에서 0%로 회복을 했을 때 갑자기 이제 코로나라는 게 터지면서 다시 계좌가 박살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너무 큰 피미를 봐가지고 쓴맛을 봐가지고 저도 이런 거에서 되게 엄청 공감이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제가 그 어떤 정치 체제보다 더 강력하다고 얘기하는데, 정치 체제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다. 아직 여기까지 레이 정도로 정치에 실망했다거나 그런 건 잘 없긴 한데, 역시 경제 체제가 더 합리적으로 발달을 했구나. 정치와 경제 체제는 상호작용은 현실에, 그래도 이제 레이가 정치에 의미를 두는 것은 경기 순환과 변동을 만들어내는 원동력. 경기가 상승했다가 하강했다, 이게 이제 정치와 경제와의 그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변동성이 있어야지 이제 경제시장이 좀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잘 굴러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자의 상호작용은 종종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정치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막대한 수익을 거뒀게 2010년에 최대 수익을 냈대요. 브리지워터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통찰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좀 기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 좀 언제나 위험수단을 줄이고 투자지 수익률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걸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없어도 브리지워터가 성공으로 만들기라는 목표를 가졌고, 저도 지금 세운 저의 목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수입 만들기. 이게 저만의 그래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일 텐데,
돈이 돈을 이렇게 만들거나 나만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저 좀 그런 궁극적으로는 이런 수입 모델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 자기를 빗대어서 자기는 하고 싶은 일에 뛰어들고 열심히 하고 실수로부터 배워 살아남고 발전시키려 노력함, 이 그림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정말 핵심 그림인 것 같은데, 이걸 무엇을 하든 간에 분야에서 지속하고 가능하도록 빠르게 변하면 그것을 발판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배워서 살아남는다는 표현이 좀 되게 인상 깊었는데, 살아남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한다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새 해법을 찾아내고 나의 욕구가 그 일을 더 잘하게 만듦. 레이는 이런 사람을 채용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성품과 상식,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거나 내가 올바른 결정 방법을 찾는 자유를 줄 경우고요. 성공에 필요한 자질을 발견하게 될 것을 생각함. 결국에는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좋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그림은 그래서 내 목표가 있고 이 목표에 대해서 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때 원칙이 있었을 텐데, 만약 실패를 했다면 이 원칙을 다시 수정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다음 의사결정에서는 더 원대한 목표로 나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이 무한 루프를 하면서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거 지금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자기소개서에 써먹으면 진짜 좋겠다. 핵심은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좋다는 건데, 이 부분에서의 이제 표현이 너무 좀 세련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저도 자소서에 써먹으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혜택에 대한 보답, 2011년에서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 레이는 실수를 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새로운 원칙 만들기 성공, 시행착오를 거치는 방식으로 일함, 이 그림 얘기고요. 이제 레이는 투자업계의 스티브 잡스로 불렸는데, 잡스는 차고지에서, 레이는 자기 아파트 침실에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정말 제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는데, 쉐이퍼라는 개념이 있는데, 쉐이퍼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야의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사람을 쉐이퍼라고 하는데, 과학 분야에 아인슈타인이 있었다고 하면은 또 어떤 부분이 있죠? 물리 쪽에는 뉴턴이 이제 그 분야의 쉐이퍼고, 전기차 하면은 앨런 머스크, 아마존 하면은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쉐이퍼인데, 레이는 모든 쉐이퍼들의 원칙과 특징을 궁금해함. 그 사람들의 원칙이 뭘까? 이 원칙을 알아야지 결국에는 성공하는 비법이잖아요. 성공하는 것은 이 원칙에서 나오는 건데, 그들의 접근 방법이 뭐냐? 이 접근 방법은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인데, 결국에는 이 아웃풋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낼 수 있는,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이 원칙 자체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은 이 원칙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접근 방법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쉐이퍼들의 공통점은 크게 4가지로 나누는데,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이제 좀 짧게 말하자면은 독립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는 거고,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확고한 설계도가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다는 거고, 현실 세계에서 이것을 시험하고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일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방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이렇게 하니까 몇몇 사람이 떠오르는데, 약간 저희 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이 진짜 가끔 그런 독한 면이 있는데 그런 게 보였고, 꿈을 실현하는 욕구가 과정에서의 고통, 실패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꿈을 실현하라는 욕구가 그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 찾아와도 결국에는 해낸다는, 이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 강한 사람들이에요.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그 회복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 이거는 회복 탄력성의 이제 개념이고요. 정말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가 생겨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비하면은 이런 꿈을 실현하는 욕구가 조금씩 생겨나가고 있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내가 그래도 지금 좀 잘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는 위안을 좀 얻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흥미로운 점은 쉐이퍼들은 원래부터 통찰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이 볼 수 없는 이제 것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봐서 통찰력의 범위가 넓고 큰 그림과 세부적인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단계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한마디로 엄청 똑똑하다는 것 같아요. 다양한 계산들을 종합할 수 있다. 천재인 것 같은데 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관점. 그래서 쉐이퍼들은 정말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쉐이퍼다. 근데 이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엄청 개방적인 성향과, 그리고 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학적인 지식, 예술적인 지식, 사회과학적인 지식, 이런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분야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분야에서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개방적이어야지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뷰포인트가 형성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다양한 뷰포인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거를 이제 의도적이라도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나마 이제 한 분야보다는 의도적으로 그럼 반대로부터 생각을 해보자, 이것을 좀 훈련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지 쉐이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쉐이퍼가 저도 되고 싶다는 이제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주장이 강하지만 동시에 개방적, 자신의 일에 열정적, 일을 못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싶어. 저도 이 정도가 열정은 없는데, 이뤄야지 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실 이런 자신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를 보니까 엄청 쇼킹 받았어요. 앨런 머스크가 어느 정도 또라이인지를 보니까 인류가 화성처럼 다른 곳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전 지구적인 재앙을 자기는 상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화성 프로그램에 어떤 발전이 있는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웹사이트 갔는데, 나사에서는 화성 갈 생각조차 안 해가지고 엄청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자기 동업자랑 페이팔을 매도해서 하나로 2천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900억 정도 주고 구소련으로부터 이제 ICBM 미사일을 사들여서 화성으로 보내면은 화성 탐사를 이제 촉진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끌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촉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레이가 앨런 머스크한테 물어봤대요. 배경 지식이 있었냐? 우주 관련 사업에 배경 지식 하나도 없었고 그냥 단지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걸로 지금 스페이스 X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벌써 우주선도 쏘아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쉐이퍼들의 생각과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좀 뭐라고 해야지? 되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투지가 결국 사람들이 이제 앨런 머스크가 항상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배려심이 없다는 게 있는데, 쉐이퍼들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극이자 끊임없는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현재와 실현 사이에 가는 것을 역혈하게 경험한다. 그 어떤 누구도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을 막을 수 없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소 배려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좀 편견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빌 게이츠라던가 여러 몇몇 사람들도 정말 자선 활동을 하기 엄청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배려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사고의 소유자들이다.
그래서 쉐이퍼들은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룩하고 수십 년에 걸쳐 성공을 유지하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이제 지속성의 중요성. 제가 가장 약한 이제 리더로서의 자질 중 하나가 저는 이제 지속 능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이렇게 독서 일기를 쓴다거나 유튜브에 매매 의지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가장 부족한 이런 지속 능력을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도 이제 초급자 보면은 이제 리더로서의 자질 몇 개를 이제 소개를 할 텐데, 거기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고 좀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